할아버지 말씀대로 자유의 공기는 정말 다르네요. 이제야 숨이 쉬어집니다. 감시자에서 자유인으로 그들의 반전 드라마는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둠은 결코 빛을 이길 수 없으며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철통 같은 감시망을 뚫고 목숨이라는 담보를 걸고 마침내 자유를 찾아온 이들의 충격적이고도 감동적인 4가지 실화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이들은 평범한 탈북자가 아니었습니다. 평창 올림픽의 화려한 조명, 뒤에 숨어 동료를 감시하던 보위부 요원, 독재자의 혈통을 타고났으나 아버지가 암살당하는 비극을 겪은 비운의 황태자, 체제를 수호하다 처형대 위에 선 사나이, 그리고 북한 권력의 가장 은밀한 치부를 들고 나온 엘리트였습니다. 이들이 가져온 것은 단순한 증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북한 체제의 심장부를 겨누는 결정적인 스모킹건이자 2,500만 북한 동포들의 피와 눈물이었습니다. 오늘 그 처절하고도 뜨거웠던 자유를 향한 기록을 봉인 해제합니다. 북한 응원단. 시간은 2024년 7월 3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중국 베이징 서우두 국제공항 출국장 게이트 앞에 3명이 젊은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25살 한미래, 26살 김설아, 27살 리은별 겉보기엔 평범한 여행객 같았지만 이들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두만강을 건너거나 브로커를 쓰지 않는 국정원조차 처음 보는 기상천외한 루트로 탈출을 감행했습니다. 이들은 북한의 공무원 신분증을 들고 당당하게 그러나 가장 위험하게 탈출했습니다. 이들의 정체, 여러분은 기억하십니까?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우리는 하나다를 외치며 붉은 옷을 입고 화려한 미소를 짓던 바로 그들입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섬뜩한 진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당시 파견된 230명의 응원단 중 10명은 단순한 응원단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동료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누가 남한 문화에 동요하는지, 누가 화장실에서 남한 사람과 대화하는지를 적어보고 하는 국가보위성 소속의 비밀 감시조였습니다. 한미래, 김설아, 리은별은 바로 그 감시조의 핵심 요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체제를 수호하기 위해 가장 철저히 무장되었던 그들의 마음을 무너뜨린 건 거창한 이념 선전도 남한의 화려한 발전상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평창의 한 복도에서 마주친 75세의 자원봉사자 실향민 박종훈 할아버지와의 단 5분간의 대화였습니다. 당시 19살이었던 한미래는 남한 사람과 접촉하면 안 된다는 규정을 어기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가족을 북에 두고 온 걸 후회하지 않으시나요? 그때 박 선생님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자유는 공기 같은 거야. 있을 땐 모르지만 없으면 숨을 쉴 수가 없어. 내 아버지는 자유를 선택한 걸 후회하지 않으셨다. 다만 함께하지 못한 게 한스러울 뿐이지. 자유는 공기 같은 것. 이 짧은 문장이 엘리트 보위부 요원이었던 그녀의 심장에 균열을 냈습니다. 평양으로 돌아간 그들은 6년 동안 완벽한 이중 생활을 연기했습니다. 낮에는 당에 충성하는 유능한 일꾼이었지만 밤에는 중국 출장을 이용해 암호화된 위챗 메시지로 탈출을 모의했습니다. 설날 날씨가 좋다는 말은 곧 탈출 준비가 끝났다는 암호였습니다. 2024년 6월 이들은 각자 예술단 보안요원, 무역통역사, IT 기술자로 위장해 중국 선양에 파견되었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날밤 감시원들이 잠든 사이 호텔을 빠져나와 베이징행 고속열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이들의 탈출 뒤에는 딸을 잃고 체제의 환멸을 느낀 북한 외무성 국장 최재혁이라는 내부 조력자의 숭고한 희생이 있었습니다. 영양실조로 20살 딸을 잃은 그는 딸과 같은 나이인 이들에게 내 딸이 꿈꾸던 자유를 너희가 대신 살아달라며 자신의 목숨을 걸고 길을 터주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해 박종훈 할아버지를 다시 만난 한미래 씨는 6년 전에 그 소녀로 돌아가 눈물을 쏟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겪어야 했던 아픔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북한은 탈출한 이들을 반역자로 규정하고 가족들을 공개 비판 무대에 세웠습니다. 어머니가 딸을 비난하고 동생이 누나를 고발하는 잔혹한 영상이 공개되었을 때 한미래 씨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죄책감에 짓눌리기보다 자신들을 위해 희생한 최재혁 국장과 그의 딸 유진이의 꿈을 위해 그리고 언젠가 만날 가족들을 위해 더 당당히 살아가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시계를 조금 더 뒤로 돌려보겠습니다. 2017년 2월 13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공항 전 세계가 경악했습니다. 북한 김정일의 장남이자 비운의 황태자 김정남이 VX 신경작용제로 암살당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죽음 뒤에는 더 긴박한 추격전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암살 직후 마카오에 있던 그의 아들 김한솔에게는 생존을 위한 골든타임 단 48시간이 주어졌습니다. 그날 아침 김정남은 죽음을 예감한 듯 아들에게 낡은 갈색 가죽 지갑 하나를 건넸습니다. 한솔아, 이걸 받아라. 너를 지킬 마지막 무기다. 겉보기엔 평범한 지갑이었지만 그 안감을 뜯어내자 얇은 특수 필름이 드러났습니다. 거기에는 깨알 같은 숫자와 암호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김정은 정권이 전 세계에 숨겨둔 3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00조 원에 달하는 통치자금, 비자금 장부의 데이터였습니다. 필름 구석에는 아버지의 피 얼룩과 함께 모든 것을 원래 주인인 인민에게 돌려주라는 마지막 유언이 적혀 있었습니다. 김한솔의 탈출은 첩보 영화 그 자체였습니다. 비밀 반체제 단체 자유조선과 전직 미 해병대원 크리스토퍼 안이 투입되었습니다. 김한솔은 크리스토퍼 안의 도움으로 검은색 승합차를 타고 북한 공작원들의 추격을 따돌렸습니다. 마카오를 탈출해 대만과 네덜란드를 거쳐 미국으로 향하는 동안 김한솔은 8년 동안 제임스라는 가명으로 숨어 살며 복수를 준비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도망자가 아니었습니다. 2019년 김한솔과 크리스토퍼 안은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릴 대담한 작전을 감행합니다. 스페인 마드리드 주재 북한 대사관 습격 사건. 이들은 대사관 지하 서버실에 침투해 김정남이 남긴 암호 코드 북극성 213을 입력했습니다. 213은 아버지가 암살당한 2월 13일을 의미했습니다. 서버가 열리고 김정은의 자금줄이 담긴 하드디스크를 확보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크리스토퍼 안은 김한솔을 탈출시키기 위해 스스로 미끼가 되어 체포되는 희생을 감수했습니다. 결국 김한솔이 공개한 자료로 인해 김정은의 해외 비밀 계좌들이 줄줄이 동결되기 시작했고 평양의 자금줄은 얼어붙었습니다. 김한솔은 서울 프레스센터에 서서 아버지가 남긴 지갑을 들어 보이며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김정은, 당신의 권력은 인민의 고열로 만든 모래성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래성은 이제 무너지고 있습니다. 피 묻은 지갑 하나가 독재 정권의 아킬레스건을 끊어버린 것입니다. 김한솔이 안가에서 처음 먹었던 따뜻한 된장찌개, 그것은 10년의 도피 생활 끝에 맛본 조국의 위로였습니다. 그는 이제 숨지 않습니다. 자신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유지와 크리스토퍼 안의 희생을 짊어지고 북한의 변화를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죄인을 잡던 손으로 사람을 구한 어느 보위부 요원의 기막힌 인생사입니다. 북한 국가보위성 요원 김철진. 그는 원래 형이 두만강을 건너다 국경 경비대에게 사살당한 아픔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형의 복수를 위해 그리고 내부에서 체제를 무너뜨리기 위해 보위부에 자원 입대했습니다. 그는 낮에는 냉철한 수사관이었지만 밤에는 탈북자들을 돕는 그림자 조력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체포 정보를 미리 흘리거나 안전한 도하 루트를 안내하며 30여 명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얼음물에 빠진 여성을 구해주고 이 일은 절대 비밀이요라고 당부하던 그였습니다. 하지만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 그가 도왔던 한 탈북자가 체포되어 모진 고문 끝에 김철진의 이름을 불었고 그는 하루아침에 반당 반혁명 분자로 낙인 찍혀
평양 외곽의 공개 처형장에 서게 됩니다. 11월에 차가운 바람이 부는 형장. 200여 명의 주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김철진은 나무 말뚝에 묶였습니다. 총구가 그의 심장을 겨누던 절체절명의 순간 그는 눈을 감고 형을 생각했습니다. 형님, 저도 곧 갑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형장 뒤편 상기슭에서 거대한 폭발음이 울렸습니다. 자욱한 연막탄 연기가 형장을 뒤덮었고 아수라장이 된 틈을 타 누군가 달려와 그를 묶은 밧줄을 단칼에 끊었습니다. 선생님, 저 기억하십니까? 뜁시다. 그를 구하러 온 것은 다름 아닌 4년 전 그가 목숨을 걸고 탈출시켰던 청년 리명호였습니다. 자신이 살려보낸 생명이 이제는 자신을 구하기 위해 무장을 하고 다시 지옥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한국에 정착한 탈북민들이 돈을 모아 브로커를 고용하고 경비병을 매수해 감행한 기적 같은 구출 작전이었습니다. 김철진은 리명호의 등에 업혀 필사의 탈출을 감행했고 차가운 강물을 건너 마침내 자유의 땅을 밟았습니다. 그를 구하기 위해 다시 북으로 돌아왔던 리명호는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저희를 살리셨으니 이제 저희가 선생님을 살릴 차례입니다. 분단된 땅에서도 인간애와 의리는 결코 죽지 않음을 보여준 이 기적 같은 이야기는 지금도 많은 이들의 가슴을 울리고 있습니다. 그가 한국에 도착했을 때 공항에는 그가 구했던 수십 명이 탈북민들이 나와 그를 맞이했습니다. 선생님은 영웅입니다. 그들의 환호 속에서 김철진은 비로소 형의 죽음에 대한 죄책감을 싣고 자신이 걸어온 길이 틀리지 않았음을 확인했습니다. 마지막 이야기는 북한 상류층 당 간부의 딸이었던 한 여성의 용기 있는 고백입니다. 그녀는 당 기관에서 문서 관리 업무를 맡았던 엘리트였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상부로부터 1급 비밀 문서를 정리하라는 지시를 받습니다. 그 문서에는 인민들이 굶어 죽어가는 그 시각에 최고 위층이 수입한 호화 요트, 명품 시계, 그리고 거대한 외화 자금 흐름이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 문서를 모두 소각하라. 상부의 명령은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문서를 태우는 대신 밤마다 목숨을 걸고 하나씩 복사해 몸에 숨기기 시작했습니다. 인민들은 굶주림에 허덕이는데 지도층은 천문학적인 돈을 낭비하는 현실. 그녀는 이 거대한 거짓을 세상에 알리지 않으면 평생 죄책감 속에 살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국경 근처로 출장을 간 기회를 틈타 탈출을 감행했습니다. 상급자가 잠든 틈을 타 숙소를 빠져나와 11월에 살얼음 낀 강물에 몸을 던졌습니다. 발각되면 즉결 처형될 수 있는 상황에서 그녀는 문서를 비닐에 겹겹이 싸서 몸에 묶었습니다. 물이 허리까지 차오르고 얼음이 깨지는 죽음의 공포 속에서도 그녀는 빵 한 조각보다 이 문서를 더 소중히 지켰습니다. 젖은 몸으로 중국 땅을 헤매면서도 그녀는 끝까지 문서를 놓지 않았습니다. 중국에서 만난 브로커에게 이 문서의 가치를 설명하며 도움을 요청했고 베이징의 한국 대사관까지 험난한 여정을 이어갔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한국 땅을 밟은 그녀가 내놓은 자료는 국정원조차 놀라게 할 만큼 상세하고 방대했습니다. 이 문서는 국제사회가 북한의 불법 자금주를 차단하고 제재를 강화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탈북으로 인해 북에 남은 가족들은 지방으로 추방되는 고초를 겪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눈물을 닦으며 말합니다. 제 가족이 고통받고 있다는 걸 압니다. 가슴이 찢어집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거대한 거짓도 작은 진실 앞에서는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으니까요. 저는 진실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만난 4가지 이야기 평창의 응원단, 암살당한 아버지의 지갑, 처형장의 기적, 그리고 비닐에 쌓인 비밀 문서. 이 이야기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선택입니다. 편안한 거짓 대신 위험한 진실을 선택한 용기, 나 하나 살기보다 남을 살리려 했던 희생, 그리고 자유를 향한 꺾이지 않는 갈망입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마시고 있는
이 평범한 공기 같은 자유는 누군가의 피 묻은 지갑, 누군가의 목숨권 도와, 그리고 처형대의 공포를 이겨낸 용기 덕분에 증명되고 지켜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북녘 땅 어딘가에는 제2의 한밀의 김한솔, 김철진이 밤하늘을 보며 자유를 꿈꾸고 있을 것입니다. 어둠은 결코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이야기들이 북녘 땅까지 전해져 그들에게 작은 희망의 불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들을 잊지 않는 한 통일은 반드시 옵니다. 그때 우리는 평양 대동강 변에서 시원한 냉면 한 그릇을 나누며 오늘 이 뜨거웠던 용기의 기록들을 웃으며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분단의 어둠을 뚫고 온 빛나는 용기들의 기록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